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8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파월은 굉장히 비겁하게 소신 없이 때에 따라서는 매파처럼 들리고 때에 따라서는 비둘기처럼 들리는 애매한 발언을 했지만 결국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고 인플레 목표까지 갈 길이 아주 멀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은 지난 목요일 날 했던 그 이야기가 치명적인 이유는 듣는 사람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파월 스스로도 인플레를 잡는 부분에 거의 손을 놔버린 것 아닌가라고 비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파가 미국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루 이틀 좀 헷갈리다가 이제는 외신 등에서 나오는 H4L, Higher for Longer, 아주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라는 고금리 장기화가 이제 대세가 돼버렸어요. 한국엔 난리가 났지요. 한국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올해 동결될 거고 내년 초반부터 내려갈 거다.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앞서서 올 연말부터 금리를 내릴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고금리가 끝이 나는 긴축 완화가 대세다라는 것처럼 모든 언론이 이야기했고 정부가 끝없이 상저하고를 떠들어댄 원인 중에 하나도 고금리가 곧 끝난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는 한국은행, 기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감이 F4 플러스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5명의 경제 책임자가 F5가 어느 누구도 알았으면 그렇게 돈 빌려줄게 빚내서 집 사라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40년, 50년 주담대 만기 연장, DSR 완화, 심지어 전세 완환금 대출 완화까지 했겠어요? 알고도 했다면 이건 미친 자들,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야 되죠.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금리 동결을 하고 DSR을 완화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은행에 강요하고 은행 보고 금리 낮춰라고 팔목을 비틀어 제끼고 목을 자르고 이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은행을 통제하고 감사를 강화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헛소리예요? 한국에 요즘 유튜브 하는 것들 중에 제발 꼭 좀 들어주세요. 한국 망합니다. 어쩐다 헛소리하고 자빠졌지만 그들 중에 일찌감치 논리로서 금리 상승 국면에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황장수만 맞췄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걸 차곡차곡하게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갔잖아요.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2024년까지 못 내린다. 2025년쯤 했어야 내릴 것이다. 말 맞았잖아요. 그리고 물가 안 잡힌다. 순간적으로 지난 5월달 이후 물가가 내려갔지만은 저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고유가도 여기에 합세한다. 딱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이 국가 부채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국가 부도 현상 직전까지 갔을 때 미국이 가까스로 이걸 합의하고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1조 수천억 달러어치를 갖다가 8월 말부터 팔아야 되는데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 미국의 국채를 사줄 데가 없다. 궁극적으로 미국 국채가 다 소화되지 못할 것이고 이 국채를 소화시키려면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어야만이 미국 국채가 소화될 거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갈수록 심해질 건데 2년물, 3년물짜리가 10년물, 15년물, 20년물짜리보다 더 높아지는 이유는 미국의 그래도 오늘이 경제가 제일 낮고 미래의 장기 경제는 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런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고물가, 고유가까지 합세해서 이것이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루비니 교수 말대로 그냥 인플레 현상, 화폐 난발에 의한 인플레도 지금 어려운데 여기에 화폐 난발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요소발 고유가 현상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면 고유가와 고물가는 근원이 다른 겁니다.
고유가는 세계 지정학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고물가는 화폐 난발로 발생한 것.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고유가가 되면 경제 침체를 유발하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거대하게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 발행에서의 한계. 미국이 국채를 갖다가 그냥 은행에서 인쇄기를 넣어가지고 찍어내는 대로 기축통화국이라고 쓸 수 있다고 어느 무지한 자가 댓글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뉴핑 댓글에 그걸 보고 사람이 무식하면 입을 다물어야지 어설프게 주워듣고 그걸 갖다가 지가 아주 똑똑한 것처럼 떠드는데 저런 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내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도 부채 발행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부채를 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부채를 3배나 늘렸고 33조 5천억. 미국이 화폐 발행량을 3배나 늘리는 것은 가능했죠. 딱 여기까지지. 아무리 미국이라도 돈을 은행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미국이 발행한 모든 돈은 거기에 상응하는 국채를 매각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결하는데 중국이 자기가 보유한 미국의 국채를 점점 매각해서 미국 국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국채의 가치가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자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국채를 매각해서 시중에 국채의 공급을 늘리지.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채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일본도 지금 세계 최고의 미국 국채 보유국 중에 하나인데 일본도 지금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엔화 방어에 써야 된다. 일본도 지금 못 살 거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시중에 8월 말에 1조 한 3천억 달러어치가 깔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8월 말 이후에요. 지금 미국의 국채가 시중에 깔려도 최소 15%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떠안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화가 안 된 국채 금리는 엄청나게 비싸게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5%가 넘어서 7%까지 갈 거라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신뢰에 대한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가 고금리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에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산정합시다. 이디오피아하고 국채금리가 누가 높겠어요? 이디오피아가 훨씬 높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하고 한국하고 국채금리가 어디가 높겠어요? 짐바브웨가 훨씬 높겠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면 국채 금리가 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투자는 안전자산 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투자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 가격의 변동이 주식 수익률 변동보다 더 심하다는 것은 주식에서 위험도가 있는 것 못지않게 국채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용, 달러라는 화폐에 대한 신용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 인플레가 심하고 또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환율이 그래도 1360원 안팎에서 장기간 머물까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이 폭등하지 않고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 자체에 대한 위기가 없다 하면 원화 환율은 벌써 1,500원이 넘었어야 맞죠. 결국은 감당 못할 경제적 상황이 전 세계로 닥치게 되면 그래도 또 최종적으로는 최후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서 미국의 자산이 또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금의 수익률이 한동안에 미국 국채보다도 더 흔들렸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세계 경제 현상에 대해서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럼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의 경기가 안정이 되고 성장이 지속되고 고용이 견조하고 제조업이 잘 돌아간다라는 착시 현상과 환상이 무너지고 미국 경제가 엄청난 침체에 빠져들 것
것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침체에 빠져들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추락할 만큼 했다라고 알려질 때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서서히 디플레이션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경추락, 하드 랜딩이 전제되고 주식이 완전히 바닥으로 침몰될 때 한참 뒤에 어느 정도 붕괴가 완료되었을 때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현상이 잡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 위기나 경제적인 대침체, 대공황적인 침체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고부채에 어떻게 작용할 거고 한국의 원화의 가치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는 건 답이 나와 있어요. 한국의 고부채는 고금리 장기화에서 충격파가 시작이 되면 이것이 금융위기로 전환될 거고 한국의 원화의 가치는 한국의 금융 상황이 위기로 빠져들 때 아마 수습불능의 원달러 환율로 폭등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전에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지 왜 못했느냐. 그들은 그냥 흘러가는 걸 보고 적당히 떠들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 모든 상황을 내다본 사람만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